이야기 일단은 처음부터 하는 이야기는 요거부터 시작을 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갑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직선 상에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 있을 때인데요. 사실 크게 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성분이 같은 값이 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좌표 평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성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이 뺀 값이 거리라는 거. 여기에 절대값 씌우는 거 보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거꾸로 뺐을까봐 절대값을 씌워서 얘기한다는 거,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성분이 같을 때와 다를 때를 관찰하는 건 좌표 평면일 때죠. 그래서 예를 들어 두 점의 좌표가 2,7하고 5,7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너 구해준 할머니를 봐서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7, 5,7 둘 다 y좌표가 7, 7인 상황. 뽕뽕뽕뽕뽕뽕뽕뽕 뽕뽕뽕뽕뽕 이렇게 되는 상황. 그랬을 때 이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보자 라는 건 그냥 수직선과 똑같이 x좌표 두 개를 그냥 뺀 값, x좌표 두 개 뺀 값의 절대값을 말씀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같은 원리로 예를 들면 2,3이라는 점하고 2,7이라는 두 점, 2,7? 네, 오케이.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지면 2,3이라는 점이 여기 있겠죠? 똥똥똥똥똥. 2,7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y값 두 개를 뺀 게 다시 말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이랑 똑같이 그냥 성분이 같은 애들은 냅두시고요. 다른 애들 둘이 뺀 값에 절대값을 씌우면 거리라는 거. 그리고 만약 성분이 같지 않으면 이때 나오는 기본적인 이야기는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원리가 요거예요. 피타고라스. 그래서 여기 x끼리 뺀 값 제곱하고 y끼리 뺀 값 제곱해서 더하면 여기 빗변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제곱이 아닌 그냥 값을 말할 거니까 루트 씌워서 x끼리 뺀 거의 제곱, y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0하고 얘기할 거면 어차피 0이니까요. x에서 0 빼면은 x, y에서 0 빼도 y.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씌웠을 때 이게 원점에서부터 거리였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는 이유는 이거 보라는 얘기예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나오는 기본적인 배경이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이기 때문에 그래.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내분과 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서 좀 볼게요. 일단 개념부터 좀 정리해드리면 한 직선 위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을 때 이때 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내분점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예를 들어 3이었고요.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2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점 B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 B는 AC를 3대 2로 내분한 점 이렇게 부르고요. 혹은 점 B는 CA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AC를 말할 때랑 CA를 말할 때랑 다르게 표현이 돼요. 사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살짝 배웠습니다. 이런 거 있었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또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시작해서 B를 지나는 반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거꾸로 B에서 시작해서 A를 지나는 반직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AB 반직선과 B 반직선이 달랐습니다. 엄연히 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이거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A, B를 연결한 선분은 그냥 A, B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결과로만 봤을 때 A에서 B로 있는 다음과 같은 선분과 B에서 A를 잇는 선분은 서로 같은 선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리는 그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AC를이라고 하면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애를 3대2로 3칸, 2칸 안에서 내분한 점을 B라고 하자는 거고, CA라고 말하면 C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애를 2대3으로 내분한 게 B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먼저 썼냐에 따라서도 이 내분점과 외분점의 비율을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해 주시면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지금 3대2라고 숫자를 썼는데 이 친구를 편의상 M, 편의상 N이라는 문자로 바꾸고요. A점을 X1, C점을 X2, 점 B를 X라고 했을 때 이 내분점 B의 좌표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린 여기서 비례식을 쓸 수 있습니다. 비례식.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B에서 A까지, 그러니까 X에서 X1을 뺀 길이 대 X2에서 X, C에서 B까지의 길이. 얘는요,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M 대 N의 비율을 갖고 있을 거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상황이니까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식을 써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여진이 그만 먹어라. 이렇게요. 그래서 저 둘의 위치를 바꾸시면, 바꿀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요 둘 말고 저 둘을 바꿔야 되겠다. 마이너스 실험. 이 둘을 바꿀게요. 이 둘의 위치를 이렇게, 이 둘의 위치를 쏙 바꿔주시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mx2 플러스 nx1이고요. 우변은 mx 플러스 nx가 될 겁니다. 이때 여기 x를 공통인수 묶어주시면 m 플러스 n이 되고요. 양변에 m 플러스 n을 나눠주시면 우리가 찾으려던 그 x 값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 이게 m1에서 x1에서 x2까지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그 점의 좌표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A라는 점 x1이 있고요, B라는 점 x2가 있는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얘기하면 A 먼저 쓰시고 이렇게, 그 다음 B 쓰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써야 돼요. A, B. 그리고 m 대 n을 요 밑에다 씁니다. m 대 n을 요 밑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내분하는 애니까 내분 안에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건 플러스, 외분은 밖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당연히. 그래서 내분이니까 둘이 더한 값 m 더하기 n분의 x좌표를 얘기할 때 여기 크로스에서 x2하고 m을 곱한 값, 여기가 크로스 돼서 n하고 x1을 곱한 값, 내분이니까 안에 있네요. 더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걸로 얘기해 드렸을 거야. 그래서 내분점을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외분은 마이너스 기호 이용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내분과 외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처음 듣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거를 한번 증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요거죠. 중점이라는 표현. A, B의 중점이라는 표현은 바꿔서 말하면 1대1 내분점이라는 표현이고요. 나는 얘를 평균이라고도 부릅니다. 평균. 그냥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쭉쭉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평균의 개념이 정리가 될 거고,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좌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A, B, C 세 점이 주어졌을 때 BC의 중점을 잡으시고, BC의 중점 그리고 요 A에서 중점까지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거든. 그 결과가 역시 마찬가지 평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번외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A, B, C라는 세 점이 주어지고요. 임의의 점 P가 주어집니다. 이때 AP 길이의 제곱과 BP 길이의 제곱과 CP 길이의 제곱을 싹 다 더한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의 좌표가 누구일까요? 라고 말해도 역시 마찬가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얘기하시면 돼요. 무게중심. 이건 실제로 2차 함수식을 세워서 최소가 되게 하는 x값, y값을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 이런 표현도 무게중심을 말하는 거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분에서 잘 나오는 친구들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죠. 말 나온 김에 자, 요렇게 여기가 A, 진짜 A, B, C가 있는데 이때 A, B를 M대N으로 내분한 점, B, C도 똑같이 M대N으로 내분한 점, CA도 똑같이 M대N으로 내분한 점. 이때 이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요, 기존에 있는 ABC의 무게중심과도 일치합니다 라는 표현까지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똑같이 M대N, M대N, M대N 이렇게 같은 비율로 쭉쭉쭉쭉 찍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는 거야. 혹은 문제에서 얘를 어렵게 내려고 여기는 M 대 N인데 여기는 N 대 M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 P 대 Q로 이렇게 막 지 맘대로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세 점을 다 구해서 무게중심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과 지난 교재에서도 몇 번 다뤄본 느낌이 있네요. 이런 식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왜 이래? 뭐야? 왜 그래? 뭐야? 이 화이트는 뭐야? 깜짝아 씨.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619번이고요. 뭐 이런 문제들 뭐 그냥 쏠쏠하죠.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0이다라는 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쟀는데 그게 루트 20인 거야. 그럼 거리 그냥 재면 돼요. x끼리 서로 뺀 거를 제곱할 거고요. 1 플러스 t 제곱이고요. y끼리 뺀 거를 제곱할 겁니다. 1 빼기 t 제곱. 여기에 루트 씌운 게 몇이라고요? 루트 20. 그냥 말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서 정리하면요. 좌변부터요. t제곱 2개고요. 플러스 2t 마이너스 2t 없어지고 1 더해서 2가 20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2t제곱이 18이니까요. t제곱은 9였다는 거. 그럼 t는 제곱해서 9니까 뿔마 3인데 그 중에 양수를 말해줘라. 그러면 플러스 3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 그대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623번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자주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거든. 그럼 사실 삼각형이 어떤 건지를 찾는 과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 두 개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한 변의 제곱과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을 더했는데 어머 그게 다른 한 변의 제곱이 됐네? 무슨 삼각형? 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야 얘가 어떤 삼각형이니? 라는 그 말은 세 변의 길이를 관찰해봐.
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 세 변의 길이를 직접 관찰한 값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요. 4죠. y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고요. 9네요. 여기에 루트 씌운 값. 다시 말하면 루트 13이 AB. 자, B에서 C까지의 길이를 관찰해 봅시다. x끼리 빼면 3이죠. 제곱해서 9고요. y끼리 빼면 2네요. 제곱하면 4고요.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BC 길이. 그럼 마지막 C에서 A까지의 길이는요. x끼리 뺀 거 제곱해 주시면 빼면 5죠. 제곱하면 25고요. y끼리 빼면 1이네요. 제곱하면 1이지. 여기에 루트 씌우면 이게 BC 길이. 그래서 루트 26이 되죠.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 둘의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 2등변인 건 확실한데요. 제곱 더하면 여기 제곱값이 나오는 것도 관찰이 되네요. 2등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각 2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자, A, B, B, C, 그러니까 B에서 A까지의 길이하고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같은 상황이고 C에서 A까지 뿅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그림이 좀 안 맞죠? C에서 A까지의 길이가 제곱 더하면 나오는 값이니까 각 B가 90도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었다 라고 어느 각이 직각인 건지 혹은 어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건지까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623번 같은 경우도 그냥 쉽게 가는 문제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요. 626번 문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요? 요거 이름? 이거 기억나요? 중선을 그어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혹시 기억나실? 안 나실? 기억나실? 파푸스의 중선 정리. 파포스 혹은 푸스 중선 정리입니다. 중선 정리, 정신이 되시. 중선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 사실 얘는 626번 같은 문제 정도만 풀어보시면 사실 돼요. 얘가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평행 4변형에서 이제 주로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딱히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잘 알고 계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증명해 볼까 라고 했을 때 빈칸 뽕뽕뽕 뚫려넣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빈칸을 지우고 한번 증명을 한 다음에 빈칸에 그래서 뭐가 들어간 건데 를 역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요? 짠! 자, 보실게요. 문제에서는 다음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보면 일단 A에서 BC에 수선의 발을 내리 꽂고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여기 A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의 제곱은요. AH 길이의 제곱이랑 MH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나온다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AC 길이의 제곱은요. AH 길이 제곱해주고 HC 길이 제곱해서 더하면 나오겠죠? 뭐 원리가 간단합니다. 피타고라스 됐죠? 거기에 플러스로 요 M이라는 점이 뭐였는지는 문제에 써 있습니다. 중점이라고 했으니까요. B에서 M까지의 길이와 C에서 M까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만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이죠. 여기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있었고 이쪽 크게 왼쪽에서 크게 하나 더 있네요. A에서 B까지의 길이의 제곱은요. B에서 H까지의 길이의 제곱이랑
AH 길이의 제곱을 더한 값이랑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랬을 때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자, 나온 정보는 이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B의 길이는요, BH 길이하고 AH 길이 제곱 더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BH 길이를 좀 관찰해 봅시다. 이 부분입니다. BH 길이에요. 어디냐? 네. 여기. BH 길이의 제곱은요, BM 길이하고 MH 길이를 더한 거에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여보세요? 네, 괜찮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길이의 제곱이니까요, 우리가 이 친구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전개하면 BM 길이 제곱 MH 길이의 제곱 더하기 2배죠. BM 길이하고 MH 길이 곱하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나를 살짝 봤더니, 네, 이런 것들이 보이죠? AB의 길이의 제곱값은 이렇게 둘이 더한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첫 번째 AB 길이의 제곱값은 AH의 길이의 제곱이랑 BM 제곱이랑 MH 제곱 더한 다음 2배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 자식아. 됐죠? 이게 AB 길이의 제곱값일 거고, 우리가 또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보시면, 자, AC의 길이의 제곱이 보이네요. 자, AC 길이의 제곱은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AH 길이, HC 길이 제곱 더한 건데요. 여기 HC 길이는요, M에서 C까지의 길이에서 M에서 H까지의 길이를 뺀값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잠깐 쓸게. HC 길이의 제곱은 MC 길이에서 뺀 거죠. HC 길이를 이거의 제곱이라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 전개하면 MC 길이 제곱 HC 길이 제곱 마이너스 2MC H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AC 길이의 제곱은요, 얘네들을 싹 AH부터 AH 길이의 제곱에다가 MC 길이 제곱하고 HC 길이도 제곱하고 빼기 2MC HC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B 길이의 제곱과 AC 길이 제곱을 우리가 각각 지금처럼 표현을 해 봤고요. 자, 이제 AB의 길이의 제곱과 AC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H 제곱이 두 개 있네. 2AH 제곱. 됐죠? 그 다음 BM 길이 제곱과 MC 길이 제곱이 있는데 잠깐만, BM이랑 MC가 같은 거라면서, 그럼 얘네 둘은 같은 거니까 같은 거 두 개 더했어. BM으로 볼까요? 요 길이 제곱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거야. 그 다음 HC가 있고요, HM이 있습니다. HC하고 HM 둘이 더한 게 보이네요.
MH 길이의 제곱이랑 HC 길이의 제곱 더한 게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플러스 BMHM 여기는 마이너스 2MCHC 이렇게 있네요. 됐죠? 자, MC하고 HC 곱하네 보이고요. 두 배가 보입니다. BM하고 HM이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 써볼게요. 우리가 다 정리해야 될 거거든. 마이너스 2 MC HC 이렇게 됐죠? 아휴 뚱뚱해. 왜 이래? 저리 가. 짜증나 씨. 냄새나 버리. 자 진단이에요? 자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요? 할머니 봐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거든. 너네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니? 요 부분 정리 잘 해주면 답이란 말이야. 어떻게 정리가 될까? 라고 하면 문제도 말하고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MC 길이죠? 여기 HC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줬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BM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BM 길이랑 MC 길이가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따로 놓고 보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걸로 BM으로 통일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통일시킬게요. 야, 지우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BM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 또 계속 얘기해 봅니다. AH 길이 보이고요. BM 길이 제곱 보이고요. 그 다음에 MH 길이 보이죠? HC 길이도 보입니다. 됐죠? 자, 얘네들이 쭉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리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기서부터일 거야. 가하고 나하고 다에다가는 잠깐만. 가하고 나하고 다에다가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해서 뭔가를 쓸 거거든. 맞아? 여기까지 쭉 나열했을 때 가나다에다 뭐 쓸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살짝 보시면 자 문제 갑니다. 가에 쓸 수 있는 이야기 AB 길이의 제곱을 한 게 눈에 보이네요. 그럼 AB 길이 제곱은 여기 BH랑 AH 제곱 더한 거니까 BH 길이는 다시 또 이렇게 BM과 MH를 더해서 제곱한 값이었어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BM과 HM이 있는 여기 1번에서 3번에서 5번까지를 일단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밑으로 넘어갔을 때 그래서 얘 대입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된 식들이 보이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AH, BM 제곱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BM, HM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 자리에 결국엔 올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요 둘이거든. AH 길이의 제곱이랑 MH 길이의 제곱이죠.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요거야. AH 길이의 제곱이랑 MH 길이의 제곱은 누굴까? 체크합니다. 요 길이 제곱이랑 요 길이 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야. AM 길이의 제곱이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정확하게 피타고라스 갖고 얘기해 주셔야만 이 문제의 답이 풀리고 마찬가지 우측변도 정리가 돼요. 마찬가지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CH제곱, AH제곱 더한 거구나. 그래서 HC, CH의 제곱이 누군지 알아내서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CH제곱이 누구였냐면 MC 빼기 HC였거든. 여기 있죠? MC 빼기 HC. 여기서 HC는 HB랑 같은 거. HC는 HB랑 같은 거. 어디냐? HM이네. 미안해요. HM이죠? 잘못 봤어요.
그래서 얘네랑 같은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또 답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AC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이 결과를 좀 비교해봐. 뭐냐면 MC제곱 나왔지? 마이너스 2 둘이 곱한 거 나왔지? 그럼 나 자리엔 누가 오냐면 AH 길이의 제곱이랑 HC 길이 제곱 더한 게 나오거든. 그럼 AH랑 HC가 또 어딘지를 그림에서 관찰해 보시면 자, AH는 여기입니다. HC는 여기입니다. 이거 제곱 두 개 더했으니까 얘는 AC 길이의 제곱이야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됐죠? 뭐야? 맞아? 아니야? AC 길이 제곱 아니에요? 나 뭐였어 원래? 길을 잃었지. 뭐지? 길을 잃었어. 누군가 옆에 있었고. 나 뭐 잘못 썼는데? 야 뭐야 잘못 쓴 게 뭐야? 아 뭐래? 어떻게 끌어내? HC 제곱 HC 제곱 MC 제곱 마이너스 2 똥똥똥. 어? 맞는데? AH랑 HC는 H인데? 응? 뭐지? 뭐지? 뭐야? 진짜로. 진짜 왜 안 맞아? 넘어와요. 싫어 안 넘어가. 뭐 잘못 본 거지? AC, CH, CH, AH, CH 여기는 MC에서 얘 빼내. MC에서 A 여기 잘못 썼다. 이거 HM인데 거꾸로 썼다. 야. HM이다. 아 미안해. 이거 내가 잘못 썼어. HM이야. 미안해요. A입니다. 미안해요. 이거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오 쉣. AM입니다. 미안해요. 어쩐지 잘못 썼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 AM이 나오는 상황. 그래서 모든 걸 만족하는 답은 5번. 미안합니다. 거꾸로 썼어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626번이었고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명 안 해드려요. 나는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증명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증명할 거예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증명할 때 좌표 평면에다가 삼각형을 만들고요. 이렇게 이 점을 A, B로 설정을 합니다. A점, B점, C점 그리고 중선을 원점에 이렇게 오도록 그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 얘를 M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거야. A에서 B까지의 길이의 제곱은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X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AB 길이의 제곱값. 뚱땡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AC 길이의 제곱은요. 여기도 마찬가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X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Y끼리 뺀 거 제곱해서 더한 값.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그 말은 AB 길이의 제곱이랑 AC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뭐가 나오니? 라고 했을 때 A제곱이 2개 나오고 B제곱도 2개 나오고 C제곱도 2개 나오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하거든. 됐죠? 그럼 이때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2에서 얘기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여기 A에서 M까지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AM 길이의 제곱값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C 길이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면 M에서 C까지의 길이 혹은 B에서 M까지의 길이가 C니까요. 얘는 뭐 B에서부터 M까지의 길이의 제곱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나오는 파푸스의 정리는
제곱 더한 값은 여기 제곱 그리고 여기 제곱 더한 거의 2배랑 같아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으로 바꿔놓고서도 증명하는 과정을 한 번씩은 보시는 게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증명 과정에서 저기 문자 잘못 쓴 거 좀 고쳐주시고요.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는 이렇게 또 증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지도 않는 거 왜 찍고 그러세요? 네, 널 구해주고 살려준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구해준 학생이 나중에 큰일이야 될 텐데.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내분과 외분에 대한 개념 이야기를 할 건데요. 631번 문제를 좀 볼 거고요. 응? 네, 아직 안 됐고요. 631번 문제고요. 일찍 끝내준다고 해요. 아직 안 됐잖아요. 빨리 볼게요, 그럼. 자, A점, B점이 있고요. 3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이때 PQ의 중점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거든. 사실 이런 문제는 내분하는 점 구하고 외분하는 점 구한 다음에 진짜로 중점 1대1 내분점 구하셔도 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죠. 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얘가 P야.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A, B를 2대1로 외분합니다. 이때 외분이니까 2칸 나갔다가 한 칸만에 돌아오죠. 그럼 여기서 2칸 이렇게 나갔다가 한 칸만에 돌아오는 요 점을 Q라고 하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를 내가 지금 3등분 했습니다. A, B를. 그럼 당연히 B에서 Q도 똑같이 3등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PQ에 P라는 점과 이 Q라는 점의 한가운데니까요. 어딜까? 여기네요, 여기. 됐죠? 여기가 되겠죠? 여기 한 칸, 여기도 한 칸. 그럼, 오이, 여기네. 와호! 됐죠? 그럼 우린 이 점이 누군지를 찾으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점이 누구니라는 그 말에, 자,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A, B를 4대1로 외분하는 점이야 라고 딱 한 번만 연산해서 구하는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방법을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림도 다 그려야 되고 몇 대면 내분이 또 찾아야 되거든. 또 귀찮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좋습니다. 그래서 A, B를 4대1로 외분한다 라고 했을 때 A점 좌표 먼저 씁니다. 그 다음 B점 좌표를 쓰고요. 얘를 4대1로 외분이니까 빼겠죠. 그래서 4 빼기 1, 3분의 자, 크로스에서 X좌표부터 크로스 하시면 16 크로스 딱 해주시면 1이네요. 이거를 빼는 게 외분점 3분의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 크로스 해주면 마이너스 12 크로스 해주면 3이죠. 이거를 빼겠네요. 끝.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PQ의 중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통분해 주시면 5, 마이너스 5가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 그냥 PQ 빨리빨리 구해서 얘기하시는 게 조금 더 원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는 그냥 스텝 1 여기까지만 좀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농담입니다. 예, 깜짝아. 왜? 제가 방금 이거 사진 찍었죠. 아니, 안 찍었어. 너 지금 막 눈 떴어, 이 문제 풀 때. 지금 첫눈이에요? 너 지금 첫눈 떴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여기는 스텝 1 여러분들 과제로 내드리고 아시다시피 다음 수업 때부터는 계속 쭉쭉쭉쭉 진도 나가면서 필요한 얘기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할 건데 스텝 1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이 가장 많이 본 날이지 않나 싶고요. 스텝 2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수고했습니다.